다음 요 문제도 사실은 중요한데 이건 제가 이경민 변호사께만 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심판 지금 선고만 남겨놨거든요. 이거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변론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늦춰지는가 안 늦춰지는가, 이걸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여야 목소리 완전히 달라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한 거, 이것이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면 위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나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형사법적인 수사 혹은 기소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별도의 독립적인 하나의 재판이다. 윤석열 피소추자가 구속 상태이든 불구속 상태이든 헌법재판과 그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변론을 다시 해야 된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자, 요거 이경민 변호사. 지금 여야가 이게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왜 엉뚱한 소리 합니까? 약간 이게 맞서고 있어요. 주장이 완전 다른데 우선 관심사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14일 정도로 강력히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정도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 사안이 생기면서 헌재 선고가 좀 늦춰질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형사재판에서 어쨌든 절차상의 이유로서 이제 어쨌든 구속이 취소됐을 뿐이라서 그것이 이제 이 헌법재판에 영향을 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내란죄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수집된 증거들이 결국 공수처에서 이제 확보한 증거들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증거들이 지금 탄핵 심판에 제출이 되지는 않은 상태라서 그래서 나머지 지금 현출된 자료만으로도 선고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연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설령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처럼 한 번 정도 이제 열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하고 바로 잡고 다시 종결을 빠르게 해서 선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요거 좀 최혜성 전 수석께서 한 잠깐만 말씀하시겠다 시간 좀 달라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게만 드릴게요. 내일하고 모레 양일 중에 헌재에서 기일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연기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고. 며칠 전에는 예고를 해야 예. 되니까요. 그런데 연기 사유라는 것이 예. 특별히 없잖아요. 그런데 연기가 만약에 된다. 예. 내일 모레 양일 중에 기일 발표가 안 안 나온다. 되면 그거는 변론 재개 아니냐. 그럼 헌재 내부에서 이번 그 구속 취소 판결로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있고 또 국힘이 추천한 예, 분도 예. 있잖아요. 이런 문제 제기가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연기한다면 변론 재개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게 내일하고 모레 양일 사이에 헌재 기일 어떤 입장이 발표가 안 나오는가. 되면 이건 엄청난 일의 징후가 알겠습니다. 나타나는 거다. 자, 헌재 선고가 과연 좀 늦춰질까 아닐까 이것까지 좀 다뤄봤습니다.